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경관 연속교부 모델을 만들고 선형 정적 해석을 수행한 뒤 결과를 확인하는 전체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3차원보 요소를 사용한 콘크리트 슬래브 교량 모델이고 실제 실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형적인 워크플로우를 담고 있습니다. 모델 생성부터 하중 정의, 해석 수행, 그리고 후처리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델 개요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총 3경관 연속교이고 각 경관 길이는 10m씩, 전체 길이는 30m입니다. 교폭은 10m입니다. 슬래브 두께는 구간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1경관과 3경관은 변단면, 2경관은 두께 0.8m의 일정 단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검토할 하중은 자중, 부가사하중, 지점침하, 온도하중, 집중하중, 그리고 DB24 활하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보해석에서 자주 다루는 거의 모든 기본 하중 케이스를 한 번에 연습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이제 모델러를 실행해서 새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루사스 모델러를 실행하고 좌측 상단에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합니다. 파일 네임에 모델 파일명을 정의합니다. 어널리시스 타입은 스트럭처럴을 선택해 주세요. 이 옵션은 구조 해석에 최적화된 환경을 설정해 줍니다. 어널리시스 카테고리는 3차원 빔을 사용하기 때문에 3D를 선택합니다. 모델 유닛은 뉴튼 미터 단위계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 정한 단위계는 모델 전체에서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OK 버튼을 눌러 모델을 생성합니다. 먼저 교량의 기준이 되는 포인트부터 정해야겠습니다. 메뉴에서 지오메트리, 포인트, 코디네이츠를 선택합니다. X방향으로 0, 10m 위치에 포인트를 생성해서 1경관의 시작과 끝을 정의합니다. 0,0,0, 10,0,0 위치에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탭 키를 누르면 다음 포인트를 정의할 입력칸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포인트들을 연결해서 라인을 생성하겠습니다. 앞에서 생성한 포인트를 순서대로 선택한 후 지오메트리, 라인, 바이 포인트 메뉴를 선택하여 인접한 두 포인트를 연결합니다. 포인트를 선택한 순서에 따라 라인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별다른 설정이 없으면 빔 요소의 로컬 X 좌표계 방향은 라인의 방향을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 라인이 만들어지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카피를 선택하고 X 방향으로 10m씩 떨어진 곳에 2번 복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3경관에 해당하는 라인이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화면 왼쪽 트리뷰의 레이어 탭에서 레이블스를 화면에 표시하도록 설정하면 포인트 번호와 좌표, 라인 번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인의 보요소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트리뷰츠 메쉬 라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요소 타입은 3차원 보요소인 띡빔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요소의 종류에 따라 엘리먼트 네임 항목에 요소의 이름이 출력됩니다. 요소의 종류 대신 요소의 이름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개의 라인을 10개의 요소로 분할하도록 넘버 오브 디비전스의 열을 입력합니다. 데이터셋 명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눌러 라인 메쉬 정의를 마칩니다. 정의한 요소 데이터셋을 모든 라인에 적용합니다. 모델러 좌측 트리뷰에 어트리뷰츠 탭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셋에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고 Assign to All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일부 객체에 데이터셋을 적용하는 경우 객체를 선택한 후 메뉴에서 Assign을 선택하거나 드래그 앤드 드랍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잘 적용되었는지는 트리뷰의 어트리뷰츠 탭에서 해당 데이터셋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여 셀렉트 어사인먼트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뷰의 레이어 탭에서 메쉬 레이어 속성을 열고 쇼 엘리먼트 액시스를 켜면 보 요소의 국부 좌표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부 좌표계에서 화살표 2개가 로컬 X, 하나가 로컬 Y, 나머지가 로컬 Z 방향입니다. 로컬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는 하중에서 하중 방향을 정의할 때 매우 중요하니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제 단면 특성을 정의하겠습니다. 1경과는 0.6에서 0.8로 변하는 변단면이므로 어트리뷰츠 지오메트릭 테이퍼드 섹션을 이용하여 변단면을 정의합니다. 1경관 좌측 단면을 먼저 정의합니다. 파라메트릭 섹션스, 렉탱귤러 섹션스를 선택합니다. 다음 항목에서 뉴 버튼을 누르고 단면 크기를 입력하여 직사각형 단면 상수를 계산하여 저장합니다. 먼저 두께 0.6m 교폭 10m, 다음으로 두께 0.8m, 교폭 10m 단면을 각각 계산해서 저장합니다. OK 버튼 대신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단면을 이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경관 좌측의 단면 설정, 입력창의 마지막, 단면 속성을 선택합니다. 앞에서 정의한 두께 0.6m 단면을 선택하고 우측 1경관, 우측 단면은 두께 0.8m 단면을 선택합니다. 1경관 좌측 단면을 기준으로 정렬하도록 Align End to End 1을 선택합니다. 중립축 정렬은 슬래브 상면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버티컬 얼라인먼트를 설정해 줍니다. 데이터셋 명을 스팬1로 정의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다음 경관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관은 두께가 일정한 단면이기 때문에 단일 단면을 정의하거나 테이퍼드 섹션스에서 좌우 단면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두께가 0.6m인 단면의 중립축을 기준으로 교량의 상면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로컬 Z축 방향의 편심량을 0.1로 정의합니다. 3경관은 교량 두께가 0.8m에서 0.6m로 변하는 변단면으로 정의합니다. 3경관 우측 단면을 기준으로 정렬하도록 Align End 1 to End 2를 선택합니다. 이제 정의한 단면 속성을 각 경관에 해당하는 라인에 차례로 적용합니다. 첫 번째 경관에 해당하는 라인을 선택하고 스팬1 데이터셋을 적용합니다. 다음 두 번째 경관에 해당하는 라인만 선택하고 스팬2 데이터셋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관에 해당하는 라인만 선택하고 스팬3 데이터셋을 적용합니다. 마우스로 끌어다 놓거나 어사인 메뉴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델러 상단에 플래싱 온 오프 아이콘을 클릭하여 모델에 적용된 단면 형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트리뷰 레이어 탭의 지오메트리 속성에서 대화창 우측 하단의 컬러 바이 항목을 어사인먼트 설정하고 우측의 셋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대화창에서 어트리뷰트 타입을 지오메트릭으로 설정하면 객체에 적용된 단면 속성 데이터별로 색상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면 속성이 색상별로 표시되는 기능이 바로 반영되지 않으면 플래싱 온 오프 기능을 껐다가 다시 켜서 확인해 보세요. 적용된 기하 특성은 트리뷰 레이어스 탭의 어트리뷰트 속성에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오메트릭 탭에서 세팅스 버튼을 누르고 이어 나타나는 대화창에서 비주얼라이즈 크로스 섹션 항목과 리듀스드 랭스 포 라인 플래싱 옵션 설정을 통해 화면에 출력되는 단면 형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섹션 이그제저레이션은 단면 형상을 사용자가 지정한 비율에 따라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쇼 스무드 테이퍼링은
연속된 오프셋 빔을 계단식으로 표현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연결된 선으로 표시하는 옵션입니다. 유즈 솔리드 필4 볼륨인 모델은 모델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볼륨 전체를 색상으로 채워 표시하는 옵션입니다. 리듀스드 랭스 포 라인 플래싱 기능은 보의 3D 형상을 포인트에서 포인트까지 꽉 채우지 않고 양 끝단에서 일정 거리만큼 줄여서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오프 옵션은 객체의 단면 형상 전체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오토 옵션은 단면의 높이 또는 너비 중 더 큰 쪽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부재의 단면 형상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스페시파이드 디스턴스는 연결 부위에서 시각적인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재의 단면 형상이 라인의 끝단으로부터 사용자가 정의한 거리만큼 제외하고 표시하는 옵션입니다. 다음은 재료 특성입니다. 어트리뷰츠 머티리얼 아이소트로픽 메뉴에서 콘크리트 재료를 정의합니다. 또는 머티리얼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내장된 콘크리트 재료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위계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 모델을 선택하고 정의한 재료 특성을 적용합니다. 이제 지점 조건을 정의하겠습니다. 어트리뷰츠, 서포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X, Y, Z 방향을 모두 픽스드로 설정하고 X, Y축 회전에 대해서도 픽스드로 설정합니다. 데이터셋명은 힌지로 정의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롤러 구속 조건을 이어 정의합니다. 롤러는 Y, Z 방향을 픽스드로 설정하고 X축 회전에 대해서도 픽스드로 설정합니다. 데이터셋명은 롤러로 정의하고 OK 버튼을 눌러 구속 조건 정의를 마칩니다. 정의한 구속 조건은 각 지점 포인트에 적용합니다. 힌지는 일경간 좌측 지점에 적용하고 롤러는 나머지 지점에 적용합니다. 다음은 하중을 정의합니다. 먼저 자중입니다. 어트리뷰츠 다음 로딩 메뉴를 실행합니다. 하중 정의 대화창에서 하중 종류를 바디포스, 비스코스 서포트 로딩을 선택하고 하단의 바디 포스를 선택합니다. 넥스트 버튼을 눌러 하중값을 정의합니다. 모델에서 중력 방향인 Z축 방향에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9.82를 입력합니다. 하중 데이터셋 이름을 입력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부가 사하중입니다. 대화창에서 100 버튼을 눌러 하중 종류를 다시 선택합니다. 부가 사하중은 디스트리뷰티드 로드를 선택하고 그중 로컬 디스트리뷰티드 로드를 이용하여 정의합니다. 넥스트 버튼을 눌러 로컬 좌표계의 중력 방향인 Z 디렉션의 단위 길이당 하중값 마이너스 1 뉴턴 포 미터를 입력합니다. 데이터셋 명을 입력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지점치마 하중입니다. 그 지점치마 하중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벨로시티, 엑셀러레이션 하중을 선택하고 프리스크라이브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하여 정의합니다. 글로벌 좌표계의 중력 방향인 Z축 방향으로 하중을 정의하는데 트랜슬레이션인 Z를 픽스드로 설정하고 마이너스 0.05m 치마를 정의합니다. 하중 데이터셋 명을 입력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온도 하중입니다. 온도 하중은 템퍼러처 하중의 템퍼러처를 이용하여 정의합니다. 파이널 템퍼러처에 온도 하중 20도를 입력하여 전체 온도 변화를 정의하고 이니셜 템퍼러처에 20도의 온도 하중이 단면 두께 0.6m에 나누어 들어가도록 20 나누기 0.6을 입력하여 상하면 온도차를 동시에 정의합니다. 전체 교량의 두께가 0.6인 것으로 가정하고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정의합니다. 온도 하중 데이터셋 명을 입력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정의를 마칩니다. 다음은 집중 하중 정의입니다. 포인트 로드에서 인터널 빈 포인트 하중을 이용하여 정의합니다. 하중 방향은 글로벌 좌표계를 기준으로 하고 하중 위치는 About Beam Axis를 선택하여 빔의 로컬 좌표계를 기준으로 정의하도록 합니다. 디스턴스 타입은 파라메트릭을 선택하여 하중이 제하된 라인 전체 길이를 1로 가정하고 그에 따른 비율을 입력합니다. 디스턴스 타입에서 액추얼을 선택하는 경우 하중 제하하는 라인의 시점으로부터 하중 제하 위치까지의 실제 거리를 입력합니다. 이 경관 중앙에 하중을 정의하기 위해 디스턴스에 0.5를 입력하고 중력 방향으로의 집중 하중 PZ는 -1뉴튼, X축을 기준으로 하는 모멘트는 1뉴턴미터를 정의합니다. 하중 데이터셋 명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눌러 정의를 마칩니다. 라인의 방향은 트리뷰, 레이어, 지오메트리 속성에서 라인 디렉션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하중 정의입니다. 활하중 DB24는 디스크릿 로드의 디스크릿 포인트 어레이 하중을 사용해서 정의합니다. 보요소를 이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지만 하중은 입체 형상을 정의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하중의 횡방향 배치에 따른 비틀림 방향의 모멘트 효과도 반영됩니다. 디스크릿 하중은 가상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중 크기와 위치를 정의한 후 임의의 포인트에 하중을 적용하면 해당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중을 구성하여 구조물에 제하하는 하중입니다. 실제 차량 하중을 쓰는 경우에는 브리지 로딩 코리아 메뉴를 활용하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여기서 DB 로딩을 선택하고 차량 하중 종류를 선택하여 하중을 정의합니다. 정의한 DB 하중 데이터셋에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고 에디트 어트리뷰트를 선택하면 디스크릿 포인트 어레이 하중을 이용하여 정의된 하중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의한 하중을 적용합니다. 먼저 자중을 적용하겠습니다. 모든 라인을 선택한 뒤 하중 데이터셋에서 셀프 웨이트를 적용해 주세요. 라인에 적용하는 하중이므로 Assign to Lines 옵션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로드 케이스 1에 적용합니다. 모어 버튼을 누르면 하중 개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눌러 자중 제하를 마칩니다. 하중 케이스의 이름은 나중에 트리뷰의 어널리시스 탭에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로드 케이스는 해석 결과를 같이 보고자 하는 하중들의 묶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하중을 하나의 하중 케이스로 묶을 수 있고 해석 결과는 항상 하중 케이스 단위로 출력됩니다. 만약 하중의 종류별로 결과를 각각 따로 확인하고 싶다면 하중 케이스도 서로 다른 이름으로 개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부가사 하중을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라인을 선택한 뒤 하중 데이터셋 데드 로드를 적용합니다. 로드 케이스는 이름을 직접 입력하여 새로 생성하고 여기에 하중을 제하할 수 있습니다. 로드 케이스 이름은 데드 로드로 지정합니다. 다음은 지점 치마 하중입니다. 지점 치마를 지정할 포인트를 선택한 후 하중 데이터셋 서포트 세틀먼트를 적용합니다. 로드 케이스 이름은 서포트 세틀먼트 1로 지정하고 나머지 3개 지점에 대해서도 지점 치마 하중을 제하하여 각각 개별 로드 케이스에 적용합니다. 이어서 온도 하중을 적용하겠습니다. 모든 라인을 선택하고 하중 데이터셋 템퍼러처를 적용합니다. 로드 케이스 이름은 템퍼러처로 합니다. 다음은 집중 하중입니다. 이경관에 해당하는 라인을 선택한 후 집중 하중 데이터셋을 적용합니다. 로드 케이스 이름은 라인 로드로 지정합니다.
이제 활화중을 적용하겠습니다. 활화중은 디스크리트 로드를 사용하므로 하중을 적용할 포인트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교량 중심에서 한쪽으로 1m 편제하되었다고 가정하고 이경관 중앙에 하중을 제하한다고 하면 하중 제하 위치는 15,1,0 좌표가 됩니다. 이 위치에 하중을 적용하기 위해 지오메트리 메뉴에서 포인트, 그 다음 코디네이츠를 선택하여 해당 위치에 포인트를 정의합니다. 또는 모델러 상단의 뉴 포인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된 포인트를 선택한 후 활화중 데이터셋을 적용합니다. 디스크리트 로딩 제하 대화창에서 프로젝트 온투 라인 옵션을 선택합니다. 제하하는 대상 객체에 따라 옵션을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로드 케이스는 라이브 로드로 지정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제하된 하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뷰의 어나일러시스 탭으로 이동한 뒤 확인하고자 하는 로드 케이스 제목을 선택하고 Set Active를 클릭하면 해당 하중의 제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리뷰의 레이어 탭에서 어트리뷰츠 속성으로 이동한 뒤 로딩 탭을 선택하면 제하된 디스크리트 하중의 표시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Visualize Using Arrows 항목에서 Show Discrete Loading by Definition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정의한 하중 형태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Show Discrete Loading by Effect on Mesh를 선택하면 정의한 하중이 실제 모델에 어떻게 제하되는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제 모델링과 하중 정의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해석을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석 데이터 파일을 생성합니다. 트리뷰 어나일러시스 탭에서 익스포트 솔버 데이터 파일을 선택합니다. 루사스는 모델링을 수행하는 모델러와 실제 계산을 수행하는 솔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솔버가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되는 데이터 파일은 확장자가 D8인 텍스트 파일 형식입니다. 이제 해석을 실행하겠습니다.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성된 데이터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뒤 연결 프로그램으로 루사스 솔버 배치 파일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파일은 C 드라이브, 프로그램 데이터, 사용 중인 루사스 버전의 폴더에 64비트와 32비트용 폴더에 각각 위치해 있습니다. 또는 파일을 직접 배치 파일에 끌어다 놓아 해석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루사스 솔버 배치 파일을 실행하고 데이터 파일의 전체 경로를 입력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모델러의 Solve Now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해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결과 파일이 생성되고 모델러에 자동으로 로드됩니다. 이제 해석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사스는 전처리와 후처리가 모두 모델러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환경을 제공하므로 해석된 결과를 다시 모델러로 불러와 결과 검토를 진행합니다. 먼저 결과 파일을 불러옵니다. 파일 메뉴에서 Open Available Result Files를 선택하면 해석 결과가 자동으로 로드됩니다. 만약 데이터 파일을 생성한 뒤 수동으로 해석을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메뉴를 이용해 결과 파일, 확장자가 MIS인 파일을 직접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모델 파일 이름과 결과, 파일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Managed Result Files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모델에 사용할 결과,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 파일을 불러오면 트리뷰의 어널러시스 탭이 결과 처리용 구조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위쪽에 있는 로드 케이스들은
모델링 검토용이고 아래쪽에 있는 로드 케이스들이 결과 추출에 사용됩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로드 케이스를 선택한 뒤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고 Set Active를 클릭합니다. 먼저 처짐 형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은 트리뷰의 레이어 탭에서 설정합니다. 기존 설정을 모두 해제하고 디폼드 메쉬와 어노테이션만 남깁니다. 레이어 탭 하단에서 윈도우 서머리 옵션을 선택하면 최대, 최소 처짐값과 해당 절전 번호가 함께 표시됩니다. 스페시파이 팩터 값을 1로 설정하면 실제 변형 형상을 볼 수 있고 변형을 강조해서 보고 싶을 경우에는 값을 크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리뷰 레이어 탭에서 밸류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이때 엔터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컴포넌트는 DZ 방향을 선택하고 밸류 디스플레이 탭에서 미니마 옵션만 체크합니다. 퍼센티지에 0을 입력하면 최소 변이만 모델에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단면력 선도를 확인합니다. 메쉬 위에 모멘트와 같은 단면력 선도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예제에서는 보 요소의 로컬 Y축을 기준으로 하는 모멘트를 확인합니다. 모델러 우측의 윈도우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합니다. 다이아그램 메뉴를 선택하고 엔터티는 폴스 모멘트, 컴포넌트는 MI를 선택합니다. 모델을 XZ 평면에서 바라보면 모멘트 선도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단면력과 응력 콘타를 확인합니다. 모델러 우측의 윈도우 화면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마우스 우측을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콘타를 선택합니다. 엔터티는 폴스 모멘트, 컴포넌트는 MY를 선택하여 단면력 분포를 색상으로 확인합니다. 응력은 엔터티에서 스트레스, 컴포넌트는 SX를 선택합니다. 단면 형상을 함께 표시하면 단면 각 위치에서 발생하는 응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응력은 보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단면 형상에 따라 환산한 값이므로 쉘 요소나 솔리드 요소를 사용한 입체 해석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밸류 레이어를 추가하여 최대값, 최소값 혹은 사용자가 선택한 위치에서의 값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형식의 해석 결과 출력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해석 결과를 텍스트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델러의 유틸리티즈 메뉴에서 프린트 리절트 위자드를 선택합니다. 결과를 출력할 대상 로드 케이스를 선택하고 단면력 종류를 지정합니다. 설정을 마치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 형태의 단면력 결과가 출력됩니다. 이 결과는 엑셀과 호환되므로 복사하여 보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중 조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베이직 컨비네이션을 이용해 하중 조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하중에 하중 개수를 지정하여 조합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하중 조합은 트리뷰의 어널러시스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중 조합 케이스를 셋 액티브하면 하중 조합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면 워드 형식의 간단한 해석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델러의 유틸리티즈 메뉴에서 리포트를 선택합니다. 리포트 제목을 정의하고 해석에 사용한 단위계도 지정합니다. 트리뷰의 유틸리티즈 탭의 보고서가 생성되면 마우스 우측을 클릭하여 Add 챕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보고서에 추가할 항목을 체크하면 보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그림 파일 저장 기능입니다. 파일 화살표 픽처 세이브 메뉴를 사용하여 현재 화면에 표시된 결과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뷰 화살표 페이지 레이아웃 모드 메뉴를 사용하면 화면에서 보이는 그대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경간 연속 교보, 해석 예제 전체 과정을 살펴봤습니다.